2007년 한 야쿠자 도목이 레드카펫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레드카펫이 아닌 세계적인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 말이죠. 조직에서 손을 씻고 개가천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폭력 조직의 수장입니다. 이 야쿠자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당시 한 유명 브랜드는 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선보이기도 했죠. 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난리를 피우는 걸까요? 그의 이름은 쿠마가이 마사토시, 일본의 거대 야쿠자 조직 이나가와 카이의 고위 간부이자 산하 조직인 히몬야 일가를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쿠자 도목 중 한 명이기도 하죠. 그의 이야기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쿠마가이 마사토시는 일본 국유철도 직원인 아버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가족들은 자주 이사를 다녔어요. 쿠마가이는 영리하고 의리 있는 아이였지만 자주 전학을 다니다 보니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도쿄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죠. 괴롭힘을 주도하던 아이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쿠마가이에게 말을 걸지 말라며 협박했고 쿠마가이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를 더 이상 지켜보지 못했던 반장 여학생이 아이들을 향해 쿠마가이를 그만 괴롭히라며 소리쳤고 이에 용기를 얻은 쿠마가이는 괴롭힘을 주도하던 아이와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쿠마가이가 이겼어요. 그는 이 싸움으로 인해 왕따에서 벗어났고 자신감을 얻어 경찰이라는 꿈도 키우게 되었죠. 하지만 내면의 폭력성도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경찰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시나가와 경찰서에서 면접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러 상해 사건에 연루되면서 꿈이 좌절되었죠. 고등학생 시절 쿠마가이는 3번의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자퇴 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년 감별소까지 드나들었어요. 애초에 경찰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소년 감별소를 나온 쿠마가이는 직업도 꿈도 없이 뒷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힘 좀 쓴다는 선배들과 어울렸는데 그중 몇몇은 야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쿠마가이를 조직에 끌어들이려고 밥과 술을 사주었고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쿠마가이는 그들과 마음이 어느 정도 동해 있었지만 조직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 권유를 거듭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겠다며 엄포를 놓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런 발언은 오히려 야쿠자들이 쿠마가이의 배짱을 더욱 높이 사게 만들었고 야쿠자들의 고집스러운 구애를 물리치지 못한 채 19살의 나이로 도쿄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 조직 이나가와 카이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혹독한 견습 생활을 보낸 쿠마가이는 히몬야 일가에서 채권 추심과 같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 히몬야 일가는 이나가와 카이의 하부 조직으로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협상과 채권 추심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조직 내에서 입지를 다진 쿠마가이는 1989년 자신의 이름을 딴 쿠마가이굼이라는 조직을 설립합니다. 이는 상위 조직에 큰 금액의 상납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1990년 이나가와 카이는 3대 회장 이나가와 유코가 취임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쿠마가이 마사토시 역시 주목받는 인재 중 한 명이었으며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나가와 카이의 전무이사 자리에 오릅니다. 1996년 쿠마가이는 도쿄 무사시코야마 지역에 지배권을 확보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는 전국의 야쿠자 인사들은 물론 한국의 호남 지역 조폭들과 홍콩의 신이안 등 삼합회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여러 야쿠자 전문 잡지들은 그를 젊고 예민한 국제 감각을 가진 야쿠자로 평가했습니다. 쿠마가이는 해외 조직과의 협상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배짱으로 인정받아 조직의 핵심 인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효율적인 국제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쿠마가이는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아 2000년 39살의 나이로 이나가와 카이 사상 최연소 직계 조직원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당시 이나가와 카이의 직계 회비는 월 200만원 정도였으며 경조사 비용 등 공식적인 비용만 해도 하나 수천만 원 이상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비공식적, 불법적인 자금까지 고려하면 쿠마가이굼이는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죠. 2년 후 쿠마가이는 회장 비서로 발탁되어 이나가와 유코 회장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현임 6대 회장 우치보리 카즈야 역시 비슷한 시기에 회장 비서를 맡았던 것을 봤을 때 쿠마가이는 출세가 보장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세련된 감각의 인텔리 야쿠자로 주목받던 쿠마가이는 이나가와 카이의 미래 세대를 이끌 인물로 떠올랐고 의협심 넘치는 인물로 알려져 야쿠자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호감을 얻었습니다. 쿠마가이가 폭력 조직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으며 이런 인기를 등에 업은 그의 기세는 멈출 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5년 이나가와 카이의 3대 회장 이나가와 유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의 후계자를 두고 아들 이나가와 히데키와 쯔노다 요시오라는 인물이 경쟁을 벌였어요. 이때 쿠마가이 마사토시는 이나가와 히데키를 지지했습니다. 이나가와 히데키는 혈통상 완벽한 후계자였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오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쿠마가이의 선택은 복잡한 파벌 관계와 전임 회장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죠. 2006년 7월 19일 츠노다 요시오의 4대 회장 취임식이 행해졌습니다. 동시에 이나가와 히데키의 5대 회장 계승식이 치러졌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조직 중진들이 츠노다 요시오를 지지하였고 결정적으로 이나가와 히데키의 할아버지이자 이나가와 카이의 창립자인 이나가와 세이조가 츠노다 요시오의 취임식에 참석함으로써 이나가와 히데키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나가와 히데키는 후계 경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해 은퇴를 선언했죠. 그를 가장 앞장서서 지지했던 쿠마가이 마사토시 역시 조직 내에서 직위를 박탈당하고 강등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조직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강등 처분으로 끝났지만 언제든지 숙청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2007년 제60회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에 쿠마가이 마사토시가 등장했습니다. 현역 야쿠자 두목으로서는 최초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것이죠. 쿠마가이는 장피에르 르모신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영 야쿠자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되어 레드카펫을 밟게 된 것입니다. 쿠마가이는 이전에도 장 자크 베넥스 등 다수의 유명 감독들로부터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받았으나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영 야쿠자 촬영에 응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영화는 백수 청년 나오키가 쿠마가이 구미의 견습생으로 들어가 근성을 길러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촬영된 이 작품은 견습생 나오키와 두목 쿠마가이 마사토시를 중심으로 야쿠자들의 생활 방식을 조명합니다. 나오키는 청소, 요리 보조와 같은 잡일부터 배우기 시작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단련하고 조직의 위계와 행동 강령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이렇게 야쿠자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살펴보는 동시에 쿠마가이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조직 운영 철학과 야쿠자 사회 몰락에 대한 고민, 또 카톨릭 신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파벌 싸움에서 밀려 강등당해 좌절하는 모습까지 그려지죠. 영화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야쿠자 세계에 대한 희귀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어떤 부분은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영 야쿠자를 관람한 일부 관객들은 쿠마가이를 이상적인 리더로 여기기도 했죠. 이 작품은 쿠마가이 구미의 불법 행위를 포착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서 촬영되었으며 야쿠자들의 전통, 충성, 명예를 탐구하지만 야쿠자 조직의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본질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불법 행위라고는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대는 모습뿐이죠. 이 영화는 일본에서는 개봉하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소수의 영화관에서 상영되면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아네스베는 영화를 기념하기 위해 쿠마가이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쿠마가이 자신도 한 장밖에 얻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 야쿠자는 쿠마가이 마사토시라는 야쿠자가 더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나가와 카이 파벌 싸움에서 밀려난 쿠마가이 마사토시는 6년 동안 조직 내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쿠마가이는 크게 좌절했지만 이 시기를 자신의 성장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2012년 이나가와 카이의 5대 회장 키요타 지로로부터 인정을 받아 직계 조직원으로 복귀했고 2016년엔 히몬니알과 11대 총장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이나가와 카이 이사장 보좌로 취임해 집행부에 한 자리를 차지했죠. 차기 회장을 노려볼 만한 위치로도 보이지만 전임 5대 회장 키요타 지로, 현 6대 회장 우치보리 카즈야와 계파가 다르고 우치보리 카즈야가 아직 왕성하게 활동 중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쿠마가이 마사토시는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그가 몸담고 있는 야쿠자 세계는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쿠마가이 마사토시는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는 몰락하고 있는 다른 야쿠자 조직들을 적극 흡수해 세력을 확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에 머물던 쿠마가이는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물자를 마련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구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범죄 집단 항구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7년 쿠마가이 구미가 사가미하라 지역의 항구레 그룹을 조직원들을 파견해 제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이웃 야쿠자 조직들마저 골머리를 앓던 상대였죠. 이 항구레 집단들이 야쿠자 이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쿠마가이의 행보는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야쿠자를 취재한 논픽션 작가 미조구치 아츠시의 견해에 따르면 쿠마가이 마사토시의 이런 활동은 야쿠자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발들여 놓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야쿠자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역의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발전과 함께 야쿠자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광역갱단으로 성장해 전성기를 누렸지만 경기 침체와 미디어의 발달, 정부의 단속 강화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광역화된 조직은 오히려 생존의 위협이 되었고 야쿠자들은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 지역사회에 다시 뿌리를 내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쿠마가이 마사토시는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재구호 활동, 자경단 활동을 벌였고 마을 반상회에 참여하는 등의 특이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죠. 그 결과로 쿠마가이 마사토시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쿠자 도목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쿠자 조직이 본질적으로 폭력과 범죄에 기반한 것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은 지역 권력과의 유착, 보호비 명목의 상인 갈취 등 과거의 문제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야쿠자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와 폭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2016년 쿠마가이 마사토시는 폭력단 출입이 금지된 호텔에 타인의 명의로 예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야쿠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은 휴대폰 개통, 계좌 개설, 부동산 계약, 보험 가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각종 규제와 법률로 손발이 묶인 야쿠자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뿌리내린다고 한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폭력, 범죄 집단이라는 야쿠자 조직의 본질을 고려하면 이런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행태를 고수하며 몰락에 직면한 다른 야쿠자들과 달리 쿠마가이 마사토시는 새로운 생존 방식을 모색하며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